그 문일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붙일게요. 이 문일다라고 하는 사람 몇 년에 태어났대요? 1899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죽었대요? 1946년에 죽었대요. 그럼 몇 살 산 거야? 47 정도? 왜 이렇게 빨리 죽었지? 여러분 그거 아세요? 중국 문인들은 참 오래 살아. 별일 없으면 오래 살아. 물론 우리도 별일 없으면 오래 살지만 이게 왜 오래 장수하는 직업군이 있잖아. 뭐 종교인들, 뭐 신부님이나 뭐 이렇게 왜 종교 마음이 편한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사람들이 막 시달리고 막 이렇게 고민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. 몸이 소모가 되는데 중국 문인들도 대부분 뭐 오래 살 사람인데 일찍 죽으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. 물론 아팠겠지. 대신에 이 문일다는 47세, 48세 이때 죽었잖아요. 암살 당했어. 막 무슨 나쁜 짓을 한 건가? 아니면 되게 유명 인사였나? 궁금하잖아요. 문일다가 어디 출신이냐면은 고향이 호북성 출신이야. 호북성, 호배. 관광인데 뭐 고향까지 기억할 건 없는데 그 당시에 문일다가 10대 한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교 한 1학년 때쯤에 뭘 하냐면은 시험을 봐요. 뭐 어떤 시험이냐면은 1900년에 중국에서 의화단 운동이 일어났을 때 8개국 연합군이 들어서 진압을 했어. 진압을 하면서 나름대로 전쟁을 한 거지. 근데 전쟁에서 이기면은요, 이긴 나라가 진 나라한테 전쟁 배상금을 요구를 해요. 전쟁 배상금을 요구를 해요.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는데 그 당시에 경자년에 일어난다 해서 경자배상금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의화단 운동 진압하는데 뭐 미국, 뭐 프랑스 이런 영국 같은 데서 돈 들여가지고 뭐 전쟁하다가 우리도 타격이 있었어. 우리도 그랬잖아. 소송하면은 소송 이긴 사람이 그 진 사람이 이긴 사람 변호사 비용까지 다 물어줘야 되거든. 그렇죠? 근데 그 당시에도 그랬던 거야. 근데 전쟁 배상금을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미국 의회에서 그거를 북경에 학교를 져라. 그래서 그 학교에서 미국으로 유학생을 보내기 위한 그 예비 학교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. 그 학교가 어디냐면 청와대학교. 청와대학이 맨 처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. 그러면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아니 전쟁에서 이겼으면 돈 달라 그래서 꿀꺽 삼키면 되지 뭘 좋으니라 학교를 만들고 유학생을 보내달래? 반가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나라든지 돈 있고 힘이 있는 나라는요 다른 나라에서 유학생을 데리고 와서 장학금을 주면은 그 유학생이 브레인이잖아, 지식인이잖아요. 배워서 장학금 받고 혜택을 받고 가면은 이 나라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들어 일본에 무슨 장학금을 받고 일본 간다 그러면 일본을 배우면서 일본 정부로부터 돈을 받았으면 일본 통인데 친일파가 되는 거지. 일본의 우호적일 수밖에 없어요. 그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일본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어. 그러니까 미국도 그런 걸 바라는 거고 프랑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. 지금 다 세계적으로 공자 그 왜 유학생인가 뽑자는 그 왜 그런 돈 왜 줘가면서 하는데 우리나라 잘 해달라는 거예요. 높은 데 올라가서 우리나라 관계를 잘 맺게 해달라.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선진국들이 이런 제도가 다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간 거예요. 그러면 등소평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그 20세기 초반에 왜 이렇게들 다들 유학을 많이 가면 다 그 전쟁 배상금으로 가는 학생들 몇 명 보내라는 할당까지 있어. 근데 그 문일다가 그 경자 유학생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하북성, 그러니까 허베이성의 1등이었대. 말하면 우리나라의 1등인 것처럼 전국 수석한 것처럼 공부를 그렇게 잘했다는 거죠. 들어가서 거의 한 10년 가까이 몇 년 동안 이제 교육을 받다가 유학 준비를 하다가 단체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문일다가 선택한 학문이 뭐냐면 미술. 참고로 제가 문일다 얼굴을 좀 보여줘야 여러분이 감흥이 올 것 같아서 미술하는 오빠 얼굴을 한번 좀 보여줄게요. 문일다 트레이드 마크가 있어요.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줄게요. 문일다가 미국에 가서 미술을 하는데 문제는 문일다가 어렸을 때부터 미술에 많이 뭐 훈련을 하고 사실 미술에도 많이 좀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미술을 얼마 하지 못하고 포기해. 그리고 나서 문일다가 미국에서 빠진 게 뭐냐면 문학에 빠져. 그래서 문일다 하면 이 이미지 다 멋있지 않아요? 다 미술하니까 느낌 있잖아. 이렇게. 머리도 항상 이렇게 뜬 머리, 막 이런 머리, 되게 이렇게 보이죠? 이런 머리. 문일다 하면 이런 모습이에요. 다 멋있잖아요. 잘생긴 것 같아. 아무튼
문일다가 그 유학을 하고 1925년에 6월 1일에 배 타고 귀국을 했대. 배 타고 귀국했는데 그 바로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상해에서 사건이 있었으니 5.30 사건이라고 해서 노동자 파업하고 어떤 날에 상하이는요 조개지 집합소야. 온갖 나라, 영국 뭐 무슨 나라의 조개지들이 다 모여 있는데 영국군이 중국의 그 사람들을, 중국 국민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막 피바다가 된 바로 다음 날 배 타고 왔는데 문일다는 왜 외국 나가면 애국자 된다고요. 전형적인 그런 스타일. 미국 가서 그 중국인들이 되게 동양인이 차별 많이 받는 거를 많이 봤대요. 많이 봤대. 일본도 욱달보다 많이 당했다고 했잖아. 미국 가서 많이 당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내 조국하고 돌아왔는데 본 게 막 피바다에 막 난리가 났어.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시가 파시엔이라고 하는 시인데 그 시가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. 문일다 몇 살인 거야? 1925년에 썼으니까 문일다가 26 만으로 그 정도 시에 이제 파시엔이라는 시를 썼는데 이 사람이 오고 나서 뭘 했냐면은 미술은 이제 거의 안 하고 그림 가끔 그리긴 하지만 뭐 했냐면은 청와대학으로 다시 가요. 청와대학교에 가서 꽤 오랫동안 가르치는데 중문과에서 뭘 가르치면 고전 문학을 가르쳐요. 그래서 뭐 시경, 뭐 이소라던가 뭐 당대시 이런 거 연구하고 가르치는데 그 당시에 같이 북경대에서 연구했던 교수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은 퀴즈. 우리 시험에 예전에 엄청 나왔던 산문의 대가고 아버지의 뒷모습이라는 산문을 쓴 산문작가 있어요. 누구예요? 문학연구회 소속이었고 우리 아직 배우지는 않았었는데 재수생들은 알 수 있는데 누구죠? 아버지의 뒷모습? 주자청. 지금은 모르지만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. 기출문제도 꽤 많이 나왔다고. 아무튼 주자청이 그 당시 청와대 중문과 교수였어. 근데 이 25년을 왔다 그랬잖아. 근데 사실 중국 20년, 30년이 되게 어두운 시기였거든요. 1931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일본이 중국의 동북지방을 점령을 해버려요. 우리나라는 뭐라고 하냐면 그 사건을 뭐라고 하죠? 만주사변이라고 해. 근데 중국 사람들 뭐라냐면 9.18 사변이라고 해. 9.18. 그래서 그쪽에 가면 동북지역 가면 잊지 말자 9.18 이렇게 막 해놓기도 해. 동북지방을 침입을 하고 나서 막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데 1937년에 77 노구고 사건 해가지고 중일전쟁 또 발발하고 하잖아요. 되게 힘든 시기였다. 북경에서 살기가 힘든 시기였다고. 그렇죠? 그래서 문일다가 아래로 내려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그 당시 군벌들도 그렇고 너무 어지러운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쟁 때도 학교는 한다고.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북경대, 청와대, 남계대 합쳐서 맨 처음에는 장사의 임시대학을 만드는데 나중에 그게 윈난성의 쿤밍에다가 서남연합대학을 만들어요. 서남, 그러니까 남서쪽에 있는 이렇게 연합해서 만든 대학. 근데 서남연합대학을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많이 등장해. 왜 뭔데 주자청도 여기가 있고 왜 갑자기 북경에 있다가 이 사람들 왜 다 내려갔지? 근데 그 당시에 밑으로 내려온 거야. 전쟁을 좀 피해서. 근데 문제는 쿤밍의 대학이라고 했는데 다 못 사는 거야. 밥도 굶고 너무 힘든 거지. 근데 1930년대 그때는 어땠냐면은 중국은요. 그 당시에 누가 집권하고 있었어요? 중국 공산당이 중국에 수립된 게 몇 년인 줄 아세요? 1921년. 중국 공산당이 집권한 중화인민공화국 세운 게 몇 년이에요? 1949년. 불과 20 몇 년 만이에요. 8년 만에 중국 전역을 공산당이 다 통제 범위 안에 들어간 거예요. 대단한 거예요. 러시아에서 넘어온, 소련에서 넘어온 그 사상, 당이 중국 전체 국민을, 인민을 사로잡은 거잖아. 그러면 공산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, 물론 잘했기도 했지만, 국민당이 썩어서 그런 거지. 국민당은 어떻게 했냐면은, 왜 백색 공포라고 해서 암살, 막, 공산당 보면은 다 잡아들이고 감옥에 넣고 죽이고 살해하고 이런 사건이 너무 많아서 공산당 아닌 사람도 국민당을 싫어하는 사고. 그래서 문일다는 맨 처음에 정치적인 편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 청와대학에서 교수를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은 민주투사가 돼.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민주투사 이미지인 거예요. 밥 굶고 뭐 하고 뭐 맨날 뭐 시경이고 당시 가르치다가 나가가지고 막 민주 막 이러면서 운동권, 시민운동이 아니라 국민운동 막 하는 거죠.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하는 거죠. 근데 이 사람이
국민당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거예요. 하도 국민당 심기를 건드리니까. 근데 문일다 말고 리공푸라고 하는 사람이 또 비슷한 민주투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국민당 정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거, 암살당한 거예요. 근데 누가 봐도 국민당 간첩이 우리 보통 트우라고 하거든. 암살한 걸 아는데 국민당은 이제 밝히지 않지. 자기네들이 죽였다는 거. 몰래 죽이고 도망가니까. 그 곤명대학에 모여서 1000여 명이 모여서 리공푸의 아내가 이제 남편이 이제 어떻게 살았고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죽었는지 이제 막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 문일다가 올라와 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이 最后一次演讲이라고 하는 제목, 마지막 강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중국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렸어요. 그러니까 애국주의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. 당연히 안 봐도 뭐냐, 특무 왔냐, 일어나라, 왜 죽였냐, 왜 죄 없는 사람 왜 죽이냐, 도대체 뭘 의도하고자 하는 거냐, 왜 그러는 거냐 하면서 굉장히 목적을 높이는데 문일다 그 당시 이제 40대 중반 넘어섰잖아요. 자식들이 있다 많았어요. 자식들이 한 6명, 5-6명 됐는데 큰아들도 이미 성인이 됐는데 이제 그 강연 대회가 다 모임 대회가 끝나고 나서 집에 가는데 집 앞에서 암살당했어. 그 자리에서 문일다 사망하고 큰아들은 중상 입어서 완전히 반신불수가 된다고. 굉장히 큰 가족들이 다 와가지고 보고, 근데 당연히 이제 특무가 죽였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안 나서는 거지. 부인하고 국민당은 아니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국민당인데 여론이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. 어떻게 보면은 문일다 때문에 공산당이 집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여론이 너무나 악화되는 거예요. 우리 문일다 선생을 왜 문일다가 뭘 잘못했길래. 완전 뒤집어진 거지. 그래서 문일다면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민주투사, 애국지사 이렇게 이미지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. 심지어 국민당에 의해서 국민당이 어떤 식이었냐면 나중에는 너무나 민중이 막 들끓은 분노를 하니까 나중에 신문에 우리 안 죽였다고 하는데도 난리가 나니까 나중에는 진짜 죽인 건지 누군지 뒤집어 씌웠는지 모르겠는데 2명을 해가지고 처형까지 했는데도 사람들이 분노를 안 가라앉혀가지고 그야말로 그 국민당이 패배하게 되는 아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. 여론이 완전히 뒤집혀졌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이 문일다를 기억을 하시면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다른 데서는 안 나와요. 우리는 이 사람이 46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뭐요? 현대문학에서는, 당대문학에서는 안 나와. 현대문학에서 나오는데 나오는 시점이 딱 언제냐면은 신월시파, 산미주장, 그 다음 또 이 사람의 시밖에 없어요. 소설 이런 거는 안 나와. 시만 나오는데 시 나오면 어떤 이미지로 하냐? 민주투사 이미지니까 애국주의가 들어간 시. 그러니까 예전에 논술형 시험 나왔을 때 파시엔이라고 하는 시가 나오는데 굉장히 남성다운. 그렇죠? 그러니까 애국 이런 게 뭐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남성 여성을 나누는 것 같지만 선입견을 갖게 하는 것 같지만 옛날에 어쩔 수 없이 남성다운 호방함, 애국주의 이런 건 같이 다니는 품격들이었거든요. 애국주의는 항상 뭐 부드럽게 애국을 하는 게 아니라 막 강하게 나를 따라라 뭐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품격을 만들어간 시인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. 그럼 문일다 시가 그때 나오긴 했지만 더 이상 많이 자주 나오진 않지만 또 나온다면 문일다 이미지를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무슨 시가 나와도 다 이해가 되는 거지. 왜냐하면 다 뭐 애국주의고 강함, 뭐 조국에 대한 뭐 열망, 뭐 사랑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나오는 거니까. 됐습니다.